대한민국 뷰티 트렌드의 최전선 강남역 한복판에서 수많은 분들의 얼굴을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미용 진료의 안예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강남역에서 미용 진료를 하고 있는 안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강남역에 계시잖아요. 거기는 정말 뷰티 전쟁터라고 들었는데 요즘 병원을 찾는 분들의 고민 또는 니즈가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오시고 또 그분들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 예전에는 좀 소수의 정말 열심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였다면 요즘은 정말 많이 대중화가 되어서 뭐 소개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오시고 이제 웨딩 촬영, 본식 네. 이런 거 앞두고 계신 분들 많이 오시고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꾸준하게 조금 더 예뻐지고 싶고 네. 어려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남성분들도 요새 이런 그 미용 클리닉을 찾아오시나요? 그 초반에만 해도 끌려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누구한테 끌려왔나요? 주로 이제 여자친구나 와이프분한테, 주인한테 끌려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은 관심 많은 남자분들도 많이 생겨서 좀 시술 이름들도 다양하게 알고 계시고 직접 저는 뭐 이런 게 고민이에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네.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혹은 반대로 내가 여기 도대체 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나요? 아직도 남자분들은 종종 계세요. 예약만 해주고 혼자 네. 남자분이 오셨는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네. 하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아직 계십니다. 아이고 상담에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도 같은데 선생님 제가 예전부터 좀 궁금했는데 이런 미용 클리닉에 계신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거울을 보면서 나 요즘 이런 시술이 좀 필요할 때야 나도 이런 거 좀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고 실제로 하시나요?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늘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 네. 거울 보면서 많이 보이고 그 시술 여부는 조금 원장님들마다 많이 스타일이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셀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셀프로요? 네네. 셀프로 네. 뭐 정말 어려운 시술까지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 전혀 안 받는 분도 계시기도 해요. 천차만별이군요. 네, 저는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저는 아까 소개팅을 앞두고 이런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네.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예전에 너무 성의 없었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선생님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인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 하나인 만큼 오해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환자 입장이 되어서 진짜 궁금한데 뭔가 부담스럽거나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던 그런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이 전보다 더 심해지나요? 풍선 빠진 사람처럼 살이 늘어진다는 말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상담 오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요. 보톡스는 주름을 만들지 않도록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약물이지 피부를 늘려주는 약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피부가 늘어난다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신 경우에는 이마 주름, 미간 주름이 대표적일 텐데 계속 쓰다 보면 아주 굵은 주름이 결국에는 네.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걸 방지를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관리가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름을 아예 없어지게 영구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현재 있는 주름을 줄여주기도 하고 음. 줄여주는 것도 맞는데 네. 이제 앞으로 생길 깊은 주름도 조금 예방을 해준다. 그러면 생각했을 때 예방 차원에서 이걸 좀 젊은 나이에서부터 보톡스를 맞으면 좀 나이가 들어서도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덜 수고롭겠죠. 네. 이미 깊은 주름이 생긴 뒤에 그거를
이제 조금 시술을 받으시려고 네. 하면은 보톡스만으로는 깊은 주름은 해결이 안 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주름 필러 같은 경우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내가 좀 평소에 인상을 많이 쓴다, 눈 뜰 때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 편이다 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 계속 주기적으로 맞아주시면 아. 깊은 주름을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말 젊은 친구들도 혹시 병원을 찾아오나요? 10대 중후반부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네. 주름이라기보다는 맞는다면은 승모근이나 네. 종아리, 사각턱 보톡스 요런 네. 데 보톡스라면 그런 류 위주로 맞으시고 대부분은 피부 고민, 여드름 네. 혹은 제모 그다음에 뭐 이제 필러나 요런 뿌띠 쪽으로 조금 네. 관심이 많으시죠. 엄마랑 같이 오겠죠? 그쵸. 10대 분들은 보호자 꼭 동반해서 네.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주 맞고 싶은데 계속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내성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뭔가 내성이 생긴다면 얼마나 자주 맞았을 때 이런 내성이 생기는 건지도 사실 궁금하고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보톡스가 이제 그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그 독소를 정제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내성이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네. 수는 있는데 요것도 이제 요새 걱정을 많이들 해서 질문 주시는데 음. 저는 약간 로또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에겐 생겨요. 어딘가에 일어나고 아. 있는 일이지만 저도 아니고 제 주변에도 없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 일이다 보니까 조심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승모근, 종아리 같은 큰 근육 같은 경우에는 네. 5, 6개월 간격으로 그다음에 뭐 이마, 미간 요런 조그만한 표정 주름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3, 4개월 간격으로 유지하시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승모근이나 종아리 근육이 너무 많이 크신 경우에 조금 대용량으로 시술을 원하실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보면 뭔가 시술 후에 화난 것처럼 표정이 굳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소위 말해서 마비가 온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왜 그런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나요? 이제 뭐 화난 사람처럼 요거는 아무래도 이마 미간 네. 주름 보톡스를 맞으신 경우에 사무라이 눈썹 같은 게 생긴 경우를 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일단 돌아옵니다. 2, 3주 정도 지나면서 대개는 자연스러워지는데 그 사이에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사실. 그때 바로 오시면 조금만 리터치를 해드리면 교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특히나 눈가 눈밑 같은 경우에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 네.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주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20대 후반부터 1년에 한 번씩 보톡스를 맞아왔거든요. 요즘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쌍꺼풀이 좀 짙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톡스를 맞으면 한 2주 후부터 이 쌍꺼풀이 스르르 이쪽 특히 이 오른쪽 눈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시술 받으실 때 덜 조금 세게 맞아야 멀리 되나? 놔주세요. 자연스럽게 놔주세요. 이런 네. 식으로 요청하시면 아마 알아들으실 거예요, 원장님께서. 그러면은 용량을 적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조금 멀리 놓으면 아무래도 더 자연스럽게 시술이 가능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필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필러 괴담 중에 제일 좀 무서운 게 흘러내린다? 이거거든요. 뭔가 코에 넣었는데 눈 쪽으로 퍼진다던가 뭔가 내 얼굴 안에서 필러가 막 돌아다닌다. 이런 괴담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선생님? 이제 뭐 코에 넣은 필러가 눈으로 이동했다.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필러를 넣은 부위가 그 부위의 압력이나 움직임에 의해서 조금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동을 할 수 있군요. 근데 그 이동이라는 게 소량식이고 네. 그 이동하는 범위 자체도 뭐 0.3에서 0.5cm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했던 모양에서 좀 퍼져서 마음에 네. 안 드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녹임 주사도 가능하고 몰딩 같은 걸로도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바로 시술 받으신 병원에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거 이동을 했다는 거를 환자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나요? 그게 보통은 소량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넓은 부위에
넣은 필러가 아주 네. 소량 이동한 경우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넣다 바로 보니까 보이니까. 여기가 조금 퍼지는 거는 이제 아마 보이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요. 녹는 필러라고 해서 맞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녹고 남아 있다. 뭐 심지어 뼈를 갉아먹는다. 이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그냥 겁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일까요? 아니면 이게 진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전에 썼던 필러 중에 콜라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 있는 게 맞고 네. 그거는 이제 쓰진 않아요. 요즘은 아예 음. 쓰지 않고 지금 저희가 쓰는 필러는 히알루론산 필러라서 이론적으로는 체내에서 다 분해가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그거는 분해되는데. 부위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피부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개인차가 좀 있어요. 있고 섬유 조직과 결합한 소량이 간혹 조금 오래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너무 적은 경우이고 네. 우선 뼈를 갉아먹는다. 요거는 낭설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코나 이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팔자, 마리오네트 이런 부위는 우리가 늘 움직이는 부위다 네. 보니까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빠지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클리닉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 중에 보통 어떤 부위에 가장 많이 맞으시나요? 그건 또 이제 개인의 니즈에 따라서 다 너무 다른가요? 다양해요. 네. 다양한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윤곽이 또렷해지는 위주로 시술을 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하시면 좋은 필러 부위는 이마, 코, 네. 입술, 그다음에 아, 아래턱 이런 네. 식으로 내 윤곽을 조금 입체적이고 또렷하게 만드는 시술을 받으시면 좋고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꺼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눈 밑, 앞볼, 팔자, 옆볼 이런 부분들이 꺼지면서 네. 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꺼지면서 더 사람이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조금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런 부위들을 채워주시면 훨씬 생기 있어 보이죠. 이게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니즈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아까 잠깐 입술 네. 필러 이야기하셨는데 입술 필러 제가 뭐 이것도 좀 오래된 그런 그 경험인데 뭔가 사진을 보거나 입술에 이제 필러를 맞으신 연예인들 사진 보면 이게 너무 과해 보여서 저는 좀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입술 필러의 어떤 트렌드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몇 년 전에는 네. 약간 듀 입술이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그게 조금 유행인 듀 시절 입술이 뭐죠? 정말 이렇게 듀하고 있는 입술 모양을 약간 이렇게 네. 그거를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예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원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드리면서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는데 네. 요즘은 되게 자연스러운 걸 많이 선호하세요. 그래서 입술 필러도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저 듀 안 되게 해주세요. 상담 오셔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시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특정 룩을 원하시는데 이거 시술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굉장히 주관적인 맞아요. 거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보통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뭔가 이게 뭔가 진료에 어떤 근데 인풋도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뭐 듀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건 정말 개인적인 선호도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부분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팔자를 많이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약간 입이 돌출되어 있는 분 네. 이런 분들은 미리 설명을 드리죠. 아. 팔자를 과하게 교정을 하다 보면 네. 더 돌출되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 교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은 해드려요. 조언을 이제 해드리면 잘 들으시나요? 그거는 환자분들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멍이나 붓기 정도는 참겠는데 실명이나 피부가 괴사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러운데 시술 받고 집에 갔는데 이건 좀 위험한데 하고 바로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 뭔가 골든타임 신호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안전한 방식으로 시술하면은 네. 그렇게 자주 생기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다 보니까 집에 가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극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건 좀 이상해. 이렇게 네. 아프다고? 그다음에 피부 색깔이 변한다. 이럴 때는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색이 어떻게 변하나요? 그거는 보통 이제 하얗게 되거나
아, 음. 네. 보통은 그런 문제가 좀 생기면은 네.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신호들이 있을까요? 너무 과도한 통증이라든지 피부색이 변한다든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다른 신호들?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음, 통증과 피부 색깔 변화 이게 제일 제일 대표적인 거고 대표적인. 네. 그다음에 이제 시술 직후에는 원래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부위에 따라서. 네. 그래서 많은 근데 분들이 참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면 괜찮아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완화가 되면 계속 음, 통증이 있더라도 통증의 정도가 줄어든다 하면은 괜찮은데 통증의 정도가 심해진다? 이러면 한번 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용 진료의 안예지 선생님과 함께 뿌띠 성형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 그 청취자분 2037님이 아니 목소리는 고딩인데 의사 선생님이시군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제 지인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니 오늘 저 아까 처음 이제 들어오셨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게 아기 같은 얼굴이셔서 저희 감사합니다. 피디님도 놀라셨고 감사합니다. 역시 미용계에 계신 분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킨 부스터를 좋아합니다. 저. 아, 이런 스킨 부스터 이야기도 조금 후에 이제 계속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여러 의견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95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대화 이어갈게요. 모두의 열린 진료실 K-Doctors. 네, K-닥터스 지금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 미용 진료의 안예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피부 정말 중요하죠. 요새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뿌띠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의 열린 진료실 K-닥터스 조금 전에도 안내를 드렸지만 샵 0951로 모든 궁금한 점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유튜브에 K-닥터스 213, KDRS 213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댓글로 유튜브로도 저에게 질문들,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프팅 레이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리프팅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얼굴형 관리가 대세라는데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프팅 좀 받아볼까 하고 일단 리서치를 많이 하시죠. 온라인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는데 뭐 울세 땡이니 써마 땡이니 이름도 굉장히 어렵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가 뭐죠, 선생님? 우선은 기계값과 네, 그 기계 중에 이제 팁을 소모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팁이요. 네, 이제 기계마다 다른데 팁을 소모하는 경우에는 그 음흠. 팁을 결국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비싸고 팁이 비싸다 그러면 시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는 시술자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의 시술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시술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산보다 비싼 수입 장비로 시술을 받으면 비싼 만큼 효과도 몇 배 더 좋나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친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아까 아직까지는 울세. 네, 울세땡, 네. 서마땡 이런 친구들이 이제 외국 장비이고 조금 시술가가 아직까지는 많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친구들이 효과는 제일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조금 가성비, 시술가가 낮은 국산 장비가 그럼 효과가 없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좀 숙련된 시술자가 적절한 디자인, 세기, 샷수로 시술하면 국산 장비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제 친구는 리프팅을 받고 탄력도 좋아지고 얼굴이 착 붙어서 너무 예뻐졌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볼이 쏙 패여서 더 안 예뻐졌다.
해골 같아졌다고 울상인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도 이게 되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후유증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고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람마다 결과가 다른가요? 우선은 이제 리프팅 레이저는 타이트닝 효과다 보니까 얼굴 라인 아까 말씀하신 윤곽 그런 게 정리가 좀 되고 흐물흐물한 피부가 올라붙다 보니까 그 원래 좀 볼페임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이 쓰이실 순 있어요. 그래서 시술 전 디자인을 잘해서 그 부위는 최소화하거나 아예 피하거나 하는 식으로 시술을 할 수도 있겠고 네. 아무래도 초음파 장비보다는 고주파 장비가 볼페임이 덜한 편이기는 해요. 고주파 장비가 볼페임이 덜하다. 덜하다. 그래서 울세땡이 네. 초음파의 대표, 네. 그다음에 써마땡이 이제 고주파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근데 또 볼페임이 생기시는 아예 없는 분들이 리프팅을 받고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아, 네. 원래도 조금 꺼져 있던 분들이 리프팅을 하고 나서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볼페임은 뭔가 얼굴 자체에 살이 별로 없어서 볼이 패여 보이는 그런 얼굴형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얼굴형 자체가 이 볼 부분이 좀 뭔가 들어가서 볼이 패여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옆볼, 그러니까 볼페임은 네. 노화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음. 나이가 들면서는 대부분 옆볼이 꺼지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네. 조금 어린 분들 중에도 얼굴형 자체가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이제 내가 워낙에 볼페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네. 리프팅을 같이 해주시면 다른 시술과 네, 병행하면서 그러면 더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혹시 하면 안 되는 얼굴형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울세땡을 하러 오셨는데 이 얼굴형은 뭐 안 된다든지 그런 조언을 주시는 때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아. 이제 많이 패여 있으신 경우에는 네. 이 부위는 피해서 시술을 해드리겠다 미리 말씀을 드리거나 네. 아니면 이제 적극 권유를 하죠. 이게 리프팅하면 탄력이 좋아지는데 네. 여길 채워주면 더 좋아진다. 더 생기 있어 보일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많이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계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이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9778님이요. 비싼 기계를 보고 미용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기계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시술자의 숙련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시술 경험이 많은 분께 찾아가요. 그건 어떻게 알죠? 그게 또 어려워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글쎄요. 뭐를 보고 좀 여기서는 내가 좀 믿고 시술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네. 저는 사실 제가 그 미용 시술 선생님을 제가 찾아보고 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뭘 보면 좋을까요?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봐라라든지. 너무 어려운가요? 제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시술들이 뭐 모든 시술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나 뭔가 굉장히 큰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시술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아프면 수면 마취까지 할까 싶기도 한데 마취 크림만으로는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이런 아픈 시술들이 아픈가요? 사실 통증의 정도는 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기는 그쵸. 한데 대부분의 미용 시술들은 크림 마취만으로도 참을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크림 마취로 버텨보시고 네. 그래도 안 되면 그 병원에서 가능한 뭐 국소 마취 주사 시술 가능한 병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네. 거를 조금 추가하셔도 괜찮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통증에 너무너무 취약하다. 난 못한다. 네. 이런 경우에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고 다만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내가 좀 요즘 좀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수면 마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면 마취 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뭐 자느라 뜨거운 걸 못 느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 역시 괴담인가요? 아니면 뭔가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그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해서 네. 화상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계신다고 해서
내가 아픈 걸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시술자가 에너지를 무작정 올리지는 않아요. 경험이 충분한 병원에서 안전하게 조절해 드릴 거라 네. 내가 자는 사이에 너무 세게 해서 화상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미리 관리한다고 레이저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일찍 시작하면 나중에 뭐 40대, 50대가 되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진다.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리프팅은 이제 피부 안쪽에 자극을 줘서 재생을 네. 유도한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조금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뭐 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준다거나 변형을 주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릴 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잘못되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오히려 이제 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노화의 속도를 늦춰놓은 분들이 네. 덜 늙고 천천히 음. 늙으니까 나중에 더 좋아질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일찍 시작하는 게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좋을 수 좋다. 있다.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열심히 관리하시는 직업군,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분들 그쵸. 천천히 늙으시잖아요. 그냥 어떤 분들은 진짜 20년 전에 제가 좋아하던 드라마에서 봤던 그 얼굴이랑 진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로 오히려 더 아름다워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도대체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겠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그럼 반대로 좀 일찍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 나이가 드신 분들도 물론 이런 시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나이를 불문하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뭐 세계 어딜 가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무 늙어서 내 피부는 이미 많이 노화가 진행돼서 레이저로는 뭔가 복구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레이저 시술로는 해결이 안 돼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어떤 나이대나 상태가 있나요, 선생님? 아무래도 어린 분들일수록 네. 일단 그 말은 재생이 잘 되는 상태일수록 아무래도 효과는 더 좋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고 처짐이 더 심한 경우에는 같은 시술을 받으셔도 만족도가 어린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꺼지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 부위들을 좀 필러나 콜라겐으로 채워주고 그다음에 리프팅 레이저만으로는 리프팅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실 같은 걸로 조금 네. 병행해 주시면 조금 더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실 리프팅이요. 네, 실립 그때 요새 인기 많죠, 선생님. 꾸준하게 네. 수요가 있어요. 실 리프팅은 그냥 말 그대로 실을 주입을 해서 그렇죠. 실을 얼굴 피부 네. 안쪽으로 넣어서 물리적으로 좀 끌어올려주고 끌어올리는. 1차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실이 서서히 녹거든요. 얘도 네. 걔가 녹으면서 피부 안쪽에 이제 재생을 유도해줘서 2차적으로 한 번 더 탄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도 종류가 다양한가요, 선생님? 다양해요. 어떤 실들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뭐 제가 요즘은 실을 많이 안 하고 네. 있어서 최근 트렌드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좀 큰 실 우리가 편하게 그냥 설명드릴 때 큰 실, 뭐 코그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직접 걸어서 물리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1차적으로 해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한 모노실들을 여러 개를 많이 깔아주면은 걔네들이 또 안쪽에서 재생을 유도하면서 네. 피부 탄력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약간의 지방 분해도 해주고 네. 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이게 같아요. 뭔가 자극을 주면 왜 재생이 되는 거죠, 선생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재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상처를 입어서 그걸 재생시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